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집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문을 연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3년 11월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첫 신고는 아들이 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아들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직접 해친 사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공범과 함께. 여러분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내 생명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왜 문을 열었을까요? 그 어머니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아버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왔으니까요. 최근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돈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계속 손을 벌렸고 아버지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도와주면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또 도와줬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늘 약해집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못 이기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내 자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문을 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렇게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부모 세대에게 이 말은 무겁습니다. 자식이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도 그랬습니다. 사업을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쌓였고 그때마다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몇백만 원. 나중에는 1,000만 원 단위로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또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 그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방패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 이 말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여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귀를 막습니다. 남들이 뭘 알아.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자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 집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침묵이 쌓였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비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가족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선택들.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있었습니다. 함께 부모의 집을 찾아갔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범행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찰은 처음에 단순 실종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부부가 갑자기 사라지기에는 흔적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본 시간, 집을 방문했던 날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용의선상에 올랐고 공범의 존재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준비된 범행이었다는 사실, 충동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사실, 그 선택 앞에서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기가 되어 자신들을 향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들이 마지막으로 돈을 요구했을 때 어머니는 남편 몰래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이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돈을 계속 요구하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불안해서요. 제 느낌이 그래서요. 느낌만으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괜한 걱정인 걸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삼켰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우리 아들이 설마.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했다면, 만약 경찰이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만약 주변 사람들이 신호를 알아챘다면. 하지만 모든 만약은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은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신호였습니다.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를 해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공범과 함께 다른 목표물을 물색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불렀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엔 망설였을지 몰라도 두 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렇게 범죄는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들, 모두 연락이 끊기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이 사건은 그걸 보여줍니다. 개인의 문제가 가족의 비극이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방치된 위험 신호는 결코 혼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입니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공범과의 대화 기록,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흔적,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들, 모든 것이 우발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대상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후회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형량도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책임은 분명했습니다. 핑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럴 리 없어. 맞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사랑과 책임은 다릅니다. 도움과 방치도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입니다.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막는 겁니다. 설령 자식이 미워해도 원망해도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돈 문제로 계속 찾아오는 자식, 설명 없이 돈만 요구하는 자식, 빚을 갚지 않고 또 손을 벌리는 자식, 이건 도와줘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선은 있습니다. 존중해야 할 경계는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만약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족 문제를 밖으로 꺼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가족을 지킵니다. 더 큰 비극을 막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선택은 때로는 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들, 사랑이라는 이유로 덮어두고 있는 문제들, 이제는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눈 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불안한 신호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